오후 세션에서는요 밴드 패스 인클로드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밴드 패스가 나오냐는 건데, 네, 밴드 패스라는 말은 특정한 밴드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어느 특정한 주파수만 내주는 거예요. 이게 좀 지우지. 특정한 밴드만, 그러니까 저주파수도 안 나오고 특정한 고주파수도 안 나오고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밴드 패스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데 지금 그 유닛이 있고요, 유닛이 있고 이쪽은 리어드 없죠. 이렇게 완전히 밀폐형이잖아요, 그렇죠? 밀폐형인데 이 밀폐형에서의 밴드 패스더라. 밴드 패스는 되게 쉬워.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다가 박스 하나 더 만들어주고 포트만 이렇게 풀어주면 밴드 패스로 바뀌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초등학생, 초딩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면 아빠 유닛이 안 보이는데 소리가 나요. 그런 거 밴드 패스예요. 어딜 뒤져봐도 스피커가 안 보이는데 소리가 나와. 그렇잖아. 요걸만 소리 나는 거 스피커가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어디 많이 쓰냐 그러면 서브우퍼 스피커인데 PC용 서브우퍼 보면 구멍을 뚫려주고 어디를 뒤쳐봐도 있잖아요. 어디를 보더라도 스피커 유닛이 안 보이면 그건 밴드 패스 타입의 서브우퍼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 한 40Hz부터 한 100Hz까지 이렇게 내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피커는 요 안에 숨어 있는 거. 통은 요렇게 있고 요 안에는 이게 두 개가 이렇게 통이 나눠져 있는 거. 이 최적 1, 최적 2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그렇죠? 포트가 있으면 저게 왜 저런 일이 생긴지 궁금하시죠? 이게 그 어떤 소리가 나가는 데 있잖아요. 스피커가 소리가 나왔는데 앞에 요런 칸이 있으면 있잖아요. 요런 칸이 있으면 이게 로패스 필터로 작용해야 돼요. 저것만 나오고 곰이 안 나온다. 왜냐 그러면 아까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관이 있다가 넓어지고 좁아지고 막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네? 넓어지고 좁아지고 이런 것들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소음기 머플러예요, 머플러. 머플러면 다다다 소리가 부릉부릉 이렇게 바뀌죠. 원래는 다다다다 나야 될 게 붕붕 하면 저만 나오잖아요. 고음이 다 없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레벨을 확 줄인다고.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이게 넓어지고 좁아지고 넓어지고 좁아지는데 이 넓어지는 부분은 콘덴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스프링 역할을 한다 그래요. 갑자기 확 넓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스프링 역할을 하게 된다. 좁아지는 요 사이의 공기는 다시 매스로 작용해가지고 코일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럼 이거는 정기적으로 보면 아니지. 정기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필터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주파수는 이거는 저주파수 코일은 저주파수 거의 통과거든요. 코일은 고주파수 못 누르는 것 때문에 저주파수는 통과되죠? 그렇죠? 네. 저주파수는 통과됐어요? 저주파수는 일로 못 누르죠? 네. 그렇죠? 또 저주파수 통과돼요. 그럼 저주파수는 잘 나와. 근데 고주파수는 어떻게 되냐? 고주파수 이게 잘 통과 못하죠. 때 많이 줄어들어요. 또 고주파수는 여기로 와버리죠. 쇼트가 되어버린다, 고주파수는. 그럼 일로 갈 게 없죠. 그래서 이 저주파수만 나오고 고주파수는 다 차단되는 필터 역할이 바로 요거랑 요거랑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다가 요걸 달아버리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거는 원래는 뭐였어? 요거는 원래 뭐였어? 이거는 여기 되면 이렇게 되는 특성을 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사이즈에 따라서 여기 더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일종의 하이패스 필터라고. 근데 요게 달아서 로패스 필터라고 그랬죠. 로패스 필터는 이렇게 가다가 이제 꺾인다. 그래야 이 저역만 통과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개가 붙어가지고 밴드 패스 필터가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밴드 패스 필터라는 것들은 하이 패스, 로우 패스를 갖다 두 개 캐스케이드로 연결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고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이게 이렇게 없었으면 고음이 좀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 고음이 하나가 되는 거지. 로우 패스 필터로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고음은 일단 나가는 게 아니고 다 튕겨 들어오 버리는 거예요. 저음은 나가는데 고음은 다시 튕겨 들어오는 건데 이쪽으로. 저음은 이렇게 나가죠. 이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만들 때 유닛의 역할이 있는 건 다 똑같아요. 단지 앞에 이게 관하고 있잖아요. 채등하나 더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밴드 패스 필터를 해주면요, 장점이 뭐냐고 하면 효율이 출력 소리가 크게 나. 그냥 우퍼 스피커인데 요렇게 나와주는 녀석이 그냥 우퍼 스피커인데 있잖아요. 이걸 밴드 패스로 해주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해줬을 때. 근데 이게 이제 뭐랑 관련이 있냐고 하면 내가 이거 대역을 늘려주잖아요, 그렇죠? 대역을 늘려주면 다시 이렇게 똑같아지는 식으로. 대역이 좁아지면 이렇게 소수가 오릅니다. 대역을 이렇게 내가 예를 들면 100에서부터 300까지 해준다. 그러면 이 증폭 효과는 없어요. 이거 줄여주잖아요, 그렇죠? 뭐 50에서 100까지 이렇게 줄여주면 이게 이렇게 줄여주면 이게 솟아가지고 한 5-6dB 정도 소리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리하고 저음 특성을 보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솟아오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제일 나빠요. 맞다고요? 직접 들어보면 저음감을 보면 그냥 밀폐형이 아니면 그냥 예를 들면 이걸 그냥 내주고 정기적으로 이제 EQ를 걸어가지고 없애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저음이 나오더라고요. 밴드 패스를 해가지고 저음 들어보면 그렇게 다 비추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EQ 걸어가지고 있잖아요. 고음을 갖다 컷시키는 게 물리적으로는 저렇게 동작을 하고 그냥 밀폐형으로 동작을 하고 컷시키는 게 좀 자연스러운 특성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서브폰 만드는 일이 좀 있어가지고 해외 뭐 여러 학자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대부분 다 그냥 공간에 제약이 없으면 밀폐형을 하든지 공간에 제약이 있으면 이제 포트 타입을 하든지 해서 하는 거지. 밴드 패스 타입은 굳이 뭐 어쨌든 최적이 더 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적이 아까 커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요만한 체적이 하나 더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스 사이즈도 커지고 뭐 굳이 그런데 그걸 필요하면 하는데 근데 또 다른 관점은 있어요. 내구성 관점은 굉장히 좋죠. 왜냐? 스피커 안에 숨어 있으니까 뭐 누가 고양이가 와서 뭐 애들 막 쑤시고 이런 것도 좀 장점은 있죠. 거의 떨어뜨리더라도. 그리고 미학적으로도 괜찮죠. 큰 유닛이 안 보이니까. 여러 관점에서 그걸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다 들어보고 나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 쪽에 여러 가지 그 스피커에 들어있는 박스를 막 설계하고 하는 것들은 보스 애들이 참 잘해요. 굉장히 많이 특허도 갖고 있고. 그래서 복잡다단한 특히 밴드 패스 이런 것들은 또 카오디오에서 있잖아요. 밴드 패스 서브 빼는 건데 카오디오에서 되게 많이 사용해요. 근데 이거는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도 어쨌든 포트가 들어가잖아요. 여기 포트가 들어가잖아요. 이 포트가 들어가면 참 이게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특히 출력이 커지면 그 이야기는 이제 두 번째 포트 이제 벤티드 바크에서 주로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데 저거 되게 이제 골치 아픕니다. 그 통 속에 있던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다 바깥으로 터져 나오거든요. 안에 들어있던 뭐 모드까지가 싹 바깥으로 다 나오는 바람 새는 소리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거. 그래서 우퍼 선택은 밀폐형이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잘 안 되는 것도 괜찮다 그랬죠. 뭐 큐가 0.5, 0.6 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석 사이즈는 뭐 페라이트 사용해도 되고 뭐 작아도 상관이 없어. 너무 작으면 그렇고 박스의 크기 결정. 이거는 이제 뭐 그 요거 박스 크기, 요거 박스 크기에서 다르겠죠, 그렇죠? 이것도 어렵나요? 그러면 설계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는 진짜 배워가지고 손으로 다 풀 것이야.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라는 거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밴드 패스가 클로즈드 박스에 밴드 패스 나오네. 베이스 리플렉싱 타입이 있는데 왜 안 돼? 이런 게 이제 밴드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이 보면 저기 보면 포트로 나오죠? 아 이거네 이거 여기 있었구나. 아 내가 요거네 요거. 그죠? 뒤에는 밀폐형 여기는 그렇죠? 앞에 포트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특성이 이렇게 바뀌는 거 지금. 리셋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 가운데 숫까지 있죠? 이게 좀 잘못된 거라. 그러면 이렇게 뭔가 우리가 조절을 좀 해주면 이거 바뀔 수가 있어요. 명도 바뀌고 뭐 이렇게 하면 감도가 점점 좋아지죠, 그렇죠? 튜닝 프리퀀시를 이렇게 특성들이 이렇게 막 내 마음에 조절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50리터 이게 말도 안 되게 너무 크다 그러면 뭐 프론트도 한 20리터, 14리터를 낮춰주면 이렇게 대역이 이렇게 막 이런 것들 바뀌죠. 이 26리터 이건 14리터예요. 총 합치면 이제 뭐 거의 뭐 40리터 가까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값을 다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소식 넣을 때는 거의 맞아요. 그리고 대시로까지도 맞춰주고 싶다. 그렇죠? 내가 비선형까지도 다 고려하고 싶다고 하면 그때 쓰는 게 이제 클리펜이에요. 클리펜에서는 비선형 시뮬레이션 툴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정확해요. 이 아까 그건 뭐냐고 아까 유닛에 대한 뭐 소신호, 대신호, 파라메타를 전부 다 갖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시뮬레이션 툴을 돌려서 하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뭐까지 하냐고 하면 아까 유닛이 비대칭이었잖아요, 그렇죠? 서스펜션이 비대칭이었잖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여러 개 설계했는데 내가 5번으로 설계하면 어떻게 바뀌지? 그것도 내가 다 가상적으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감더라도 컴퓨터상에서 5번을 좀 줘보는 거예요. 이미지를 잘못되죠. 그리고 서스펜션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걸 내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컴퓨터상에서. 그러면 THD가 확 줄어드는 게 보이고 그때 주파수 특성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러니까 꼭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내가 현 상태가 이 정도야. 그 사람이 개선해보래. 너 개선하면 얼마 정도까지 가능하니? 요 박스에 넣었을 때 아니면 뭐 이렇게 나는 밴드패스 타입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조건을 만들어주고 내가 막 시뮬레이션 하면 그러면 TH가 5%인데 2%까지 떨어뜨릴 수 있고 주파수 특성 이렇게 할 수 있고 감도를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되겠다. 그러고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럼 그거 유사합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한 세상이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선형해서 정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뭐 특성을 드라이브에서 특성도 똑같이 바꿀 수 있는 거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드라이브 특성을 이걸 갖다가 뭐 60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바뀌고. 그럼 이게 포트 특성과 포트 렌즈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 지금 근데 30 정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특성들이 좀 바뀌죠. 포트 길이도 바꿔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변이 같은 경우에도 출력을 내가 이렇게 출력을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주면 이렇게 어떻게 바뀌는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누가 이렇게 무슨 쌍봉낙타처럼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근데 이런 이 줄이고 이렇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참 좋은 세상이죠. 옛날에는 이거를 다 프로그램을 내가 짜든지 엑셀로 차트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원리만 알면 있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겠어? 이거 밴드든지 이거? 이 볼트제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사이즈 내에서 그 다음에 유닛을 이거 드라이브 특성을 재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재가지고 이거는 이제 파라미터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다음에 여기 넣으면 포트는 여기서 조절해주면 돼요. 이거는 다이아미터 직경이고 이건 길이잖아요. 이런 것도 조절해가지고 하면 특성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하시면 된다. 근데 여기서 말 안 해주는 게 있어요. 포트 노이즈도 그렇고 이게 대출력이 됐을 때 비선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안 보여줘요. 근데 클리페레스는 비선형 파라미터로 보여줘요. 그 비선형 파라미터가 얼마 이상이 되면 이거는 이제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은 나빠진다는 걸 알려주는데 여기는 그런 건 없어요. 비선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까 리플이 빵이 있잖아요. 리플 빵. 이게 아까 이런 그래프 있을 때 금방 보니까 한 쌍봉낙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플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요걸 하면 리플이 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그걸로 기본적으로 가능했어요. 그런 거 해줄 때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이거는 리플이 한 0.35 대 11 정도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죠. 이게 내가 이렇게 되는 것들은 감도를 혹시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좀 넓어지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제 감도가 줄어들죠. 근데 나는 지금 뭐 50에서 뭐 100Hz 요 사이에 진짜 서브코드 이거만 내가 본격적으로 내주고 싶어 그러면 이거 인디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효율이 좋은 밴드패스 타입의 서브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좀 늘린다고 하면 이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고 나중에 더 낮아지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보셨죠?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포트에서도 나중에 이제 포트 방식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절대 이렇게 안 나와요. 이게 이렇게 나왔다 여기서 있잖아요. 쭉쭉쭉쭉 이렇게 나와요. 이게 왜 나오느냐면 생각해봐. 이게 유닛이 있어. 직접 나오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 이거 고주파수에서. 요게 하나의 스프링 작용하고 이게 질량 작용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뭐 어찌됐든 요렇게 나오는 게 있지만 이 바로 나오는 것들이 고주파수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보다는 작겠죠? 저런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나오죠? 이게 측정해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 포트가 떨어지면 이런 쓰레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포트 떨어지면 이것만 나온다고 배웠잖아요. 그렇지? 이건 없어. 이것만 나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제가 본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나오지만 그래서 요거 좀 안 내리고 싶어. 이거 좀 안 나오게 할 수 없나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정기적으로 필터를 걸어버려가지고 이걸 안 내주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죠? 정기적으로 신호 자체를 이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에너지 자체가 확 줄겠죠. 정기적으로 안 나오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이걸 다 안 생기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바로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트가 이렇게 나간 포트가 있는 부분하고 스피커가 바라보는 게 서로 직선으로 있으면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잘 안 보게끔 스피커 각도를 여기서 나와 있는데 요 안에다가 얇은 이렇게 스타킹 망 같은 거 하나 달아 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적당하게 이제 이 저주파수 부분에서는 그대로 나가는데 고주파수에서는 거기서 항상 걸려서 나가겠죠, 그렇죠? 마찰 저항으로 작용할 거니까.
뭐 그런 방식도 있고, 스피커를 이렇게 약간 각도를 이렇게 줘가지고 아이들 쳐다보게 한다든지 뭐 이런, 어쨌든 저런 일이 안 생기게끔 많이 해야 됩니다. 판넬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떤 방식이 있나 그러면 스피커는 여기 있는데 뭐 유닛은 뭐 포트는 이쪽으로 간다는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저런 어떤 그런 내가 원하지 않는 여기 배역에서 이런 원하지 않는 소리 들으니까 저게 얼마가 되겠어요. 나중에 이 이야기는 벤트드 방식에서 엄청 나와야 돼요. 그래서 좋은 스피커 있잖아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게 나오면 진짜 그 1억짜리 스피커입니다. 돈을 줍는다 안 넘기고 이런 것도 안 생기고 책에서 얘는 요거만 나오고 열받아도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이 다 되면 있잖아요. 그 1억짜리 스피커. 그게 그만큼 어려운 거죠. 키스 파라메타처럼 저런 식으로 모든 게 얘는 덩어리로 움직이고 뭐 얘는 분할 지능도 없고 얘는 밴드 패스만 작용을 하고 뭐 크로스 박스는 얘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엄청 비싸집니다. 네, 여기서도 보면 요게 변이거든요. 변이. 지금 여기서 보면 변이가 속으로 가다가 확 꺼지죠. 그렇죠? 이제 이게 맥주인지 나중에 더 나오는데 이게 바로 포트 공진인 거예요. 포트 공진이 되면 포트에서 막 나오고 스피커는 별로 안 움직여도 이거는 이제 스피커 관점에서 본 거잖아요. 스피커에서 된 거니까 우리가 스피커 터미널 된 거니까. 그래서 이 포트에서 뭐 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요렇게 생겨 먹었는데 어쨌든 유닛을 이렇게 생겨 여기다가 이제 달아가지고 재본 거잖아요. 그렇죠? 재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뽕이 두 번 더 져졌어요. 이건 아마 여기서 요렇게 갈 겁니다. 이 보세요. 여기는 굉장히 운동이 많죠? 여기 운동이 없잖아요. 아까 이거는 운동성이라고 그랬죠? 임수석하고는 여기 운동이 없잖아요. 여기가 어디냐고 하면 앞에 포트 이거 공진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걸 나와요. 오른쪽이 포트 공진인가요? 응? 여기 그 중에 오른쪽이 포트 공진인가요? 여기가. 저 임피던스 피크가. 뭐가? 저 피크 지급되는 부분이 두 개의 피크가 있잖아요. 지금 임피던스. 네. 네. 이게 포트 공진이됩니까? 네, 그게 포트 공진인데. 이건 포트 공진이 아니에요. 이게 포트 공진이 되니까 마이너스 이게 제일 극소지점이에요. 드라이버의 공진점은 어느 쪽? 응? 드라이버의 공진점. 드라이브 공진점은 이쪽이겠지. 그래서 밴드 패스가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100Hz잖아요. 90, 80 정도 내려가잖아요. 100Hz 90, 80까지 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라고 이거. 네. 이거라고 이거. 그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아까 내가 했지만 포트 공진이라는 말은 스피커는 제일 임피던스는 미니멈으로 가는 거예요. 왜? 안 움직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포트 공진이 되면 있잖아요. 스피커는 제일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베이스 리플렉스 타입하고 비교했을 때 그 이게 지금 이쪽이 베이스 리플렉스인데 네, 위쪽이 베이스 앞쪽에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보통 앞에 이제 뒤에 있냐, 위쪽에 있냐, 아래쪽에 있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밀팽도 나무 똑같이 두 개가 떠요. 두 개가 뜨는데 그는 약간 좀 이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포트가 뒤쪽으로 붙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그것도 나중에 이렇게 미니멈으로 가는 임피던스로 미니멈으로 가는 게 두 개 생겼거든요.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가 포트 공입니다. 그거 똑같이.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그때 되면 스피커가 제일 안 움직이는 지점인데 포트에서는 제일 많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임피던스 곡선이라는 건 정기적으로 된 거잖아. 그치? 정기적으로 된다는 말은 이게 피크로 쏜다는 말은 역기전력이 제일 많이 생길 때라는 뜻이거든요. 역기전력이라는 말은 스피커가 많이 움직여야 역기전력이 생길 거잖아요.
근데 포트 공기낼 때는 스피커가 안 움직여. 확 하다가 그 주파수가 되면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또 그 밑에는 확 움직이고, 이 확 움직이다가 안 움직이다가 확 움직이는데 안 움직일 때가 뭐가 움직이냐? 포트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런 게 확 꺼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꺼지는 게, 그래서 아까 요런 특성이 가졌죠. 이게 이게 뭐지? 이게 볼륨 밸런스이구나. 볼륨 밸런스. 공기를 밀어내는 양이에요. 여기서 제거 작죠. 드라이브에서는 공기를 제거 작기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나중에 소리를 내리려고 하면 그거는 포트가 이제 알아서.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거의 유사해요. 임피던스랑. 드라이브가 밀어내는 공기 양이 이게 볼륨 밸런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옵니다. 변이가 확 꺼지다가 쫙 커지죠, 그렇죠? 변이가 이렇게 커진다. 이게 밴드 펜스 일코리 같은 약간 똑같아. 이 개념은 똑같아. 한 개 달 때, 두 개 달 때 이렇게 가지고 다는 거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어느 거라도 다 스피커가 바깥에서 안 보이죠. 그냥 헷갈려요. 그러면 스피커가 바깥에서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안 보이는데 그러면 그건 밴드 펜스야. 이것도 안에 들어가 있죠. 안에 들어가 있죠. 이것도 안에 들어가 있죠. 안에 들어가 있죠. 이 바깥으로 보이는 구동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거죠. 요 근형, 요 근형, 요 근형, 요 근형. 소리가 나오는 건 여기밖에 없다고. 이게 아까 기본형이었고, 이게 이제 보면 아까 비례 특성 없어진다 그랬죠. 이런 것들. 푸시풀 방식이라.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 두 개 값이 내리면 나와요. 그러니까 요 최적은 이런 것들에 두 배가 돼야 되겠죠. 카우드에서는 되게 많이 써요. 뒤에 트렁크에 딱 보면 있잖아요. 뻥뻥 구멍만 이렇게 펑펑 이렇게 달려있는 소리 펑펑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웃기는 거는 이게 굉장히 웃기는 게 있어요. 보세요. 여기는 예를 들면 얘가 8인치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8인치. 여기도 8인치예요. 그러면 두 개 하면 8인치가 되면 굉장히 큰 공기를 밀어내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나오는 근형은 요만해. 포트 노이즈가 엄청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PA하고 SR 장비 있잖아요. 그 스피커 있잖아요. 포트 사이즈는 거의 스피커 사이즈만 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 소리를 크게 내더라도 포트 노이즈가 없다고. 포트에서 노이즈가 10m/s 이상으로 올라가면요 터뷸런스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데 포트 사이즈가 있잖아요. 적어도 유닛 사이즈의 뭐 3분의 1, 4분의 1 정도, 뭐 9분의 1 이렇게 작아지면 있잖아요. 이거 방법이 없어. 작게 틀어주면 되겠지. 그제 나가는 게 작으니까 크게 틀어주는 순간 쑥쑥쑥 이면 됩니다. 그래서 PA 같은 경우는 서브우퍼를 굉장히 크게 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유닛 사이즈만큼 되면 제일 안전빵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유닛 사이즈만큼 틀어주면 내가 어쨌든 튜닝하기 위해서 지금 포트가 있는 건데 내가 40Hz로 튜닝을 했어요. 포트가 그려지면 있잖아요. F대로 쑥 올라가 버려 이게. 다시 40Hz 맞춰주려면 더욱더 길이가 엄청 길어야 되는 거야. 한 1mm까지 될 수도 있어. 아, 이거 골 때린다 이거. 아, 이제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막 엘보 애가 꺾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개님 두 개 다는 경우도 있고 맞춰주기 위해서. 근데 어떤 식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떤 식으로든. 내가 작게 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또 두 번째 문제. 아까 크게 해주면 이 길이가 길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길이가 길어지면 또 생기는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 바로 관봉진이에요. 이 관이 길어지면 요 사이에 봉진이 생기고 꼭 피리처럼.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 짧을 때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길어지면. 그럼 내가 포트 노이즈 없애주려고 쓸데없는 공진이 더 생기는 거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참 아주 애매합니다. 그럼 안 쓰면 되잖아요. 저런 방식은 아예 안. 그래서 나온 게 패시브 라디에이터라는 방식이에요. 좀 있으면 해줄 거야. 너무 연습을 많이 해요 제가. 그러니까 패시브 라디에이터는 다 좋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일장일단이었어. 소리의 성격을 본다고 하면 차라리 포트가 좀 더 나아. 제일 좋은 거는 밀폐형 큰 거, 박스 큰 거. 와이프 억셉턴스 팩터가 제일 더럽겠죠 그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포트로 가는 거예요. 포트 방식이 좀 더 나쁘보다 사실은 패시브 라텍트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너무 급작스러운 이게 줄기가 너무 급해지거든요. 저기 봤어요. 확 떨어져 이렇게. 포트보다 더 많이 떨어져요. 포트는 24dp 옥타브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건 더 급격하게 30dB를 확 쑥 떨어져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위상 특성이 더 훨씬 나빠져요. 그런데 그게 오는 장점이 굉장히 큰 게 있어요. 안에 있는 더러운 게 하나도 바깥으로 안 나오잖아. 포트 노이즈도 없이 뭐도 없이 뭐. 그리고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컴팩트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또 굉장히 좋아. 그리고 방수가 좋아. 방수가 야외용에 있을 때는 아주 끝내주죠. 물이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내구성도 좋고. 그래서 BT 스피커는 다 패시브 라디에이터. 자전거 따라가는데 바람 쑥쑥 나오면 상이 안 합니다. 딱 막아주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 그 패시브 라디에이터에 대해서 좀 있으면 다룰 거니까. 어찌됐든 이게 포트가 커지면 좋아. 포트 노이즈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길어져야 돼. 광공명이 생기네. 이제. 그 피크점이 포트 공진 아닌가요? 응? 그 임피던스 피크점이 포트의 공진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피크점은 공진점. 뭐 잘못 알고 있는. 이쪽이 드라이브의 공진점, 이쪽 피크가 드라이브의 공진점이고 이쪽이. 왜 그게 내가 지금 스피커 특성을 댄 거잖아요, 그렇죠? 임피던스라는 말은 스피커의 전압을 전류로 나눠준 거잖아요. 역기 전력이 최대가 됩니다. 역기전력이 왜 최대가 되죠? 그거 포트 공진에서 운동이 변이가 크니까요. 제일 작을 때 포트 공진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이야기했지. 포트가 이게 커지려면 있잖아요. 포트 공정이 커지려면 공진점에서는 내가 조금만 줘도 확 커져 이게. 내 운동성이 최고 작은 지점이에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럼 드라이버 공진점은 어느 부분이에요? 드라이버 공진점은 자 보세요. 어쨌든 여기 드라이버가 여기서 다 크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형식의 역할이 그렇죠? 여기서는 드라이버 공진점을 여기. 네. 그렇지? 네. 이건 드라이버 공진점이 이거는 포트 공진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 이게 포트 공진점이니까 나중에 포트 이야기 한번 나오니까 밴디드 타입 3도 이야기합니다. 아이씨, 다른 데 샜잖아.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고 하면 포트를 이렇게 선형으로 두면 안 되고 여기다가 이제 나팔을 달아주는 거예요. 양쪽에다 다. 그러면 포트 노이즈가 제법 감소가 돼요. 그래서 가운데는 약간 좁고 끝으로 가면서 약간 넓어지는데 안팎으로 똑같이 그렇게 돼야 돼요. 한쪽으로만 되면 있잖아요. 또 이게 또 나빠져 또. 포트의 예술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왜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나오고 패시브 라디에이터는 그 만등이냐라는 거지. 그럼 전부 다 패시브 라디에이터로 만들어야 지금 모든 스피커 그쵸? 그게 안 그래요. 생각보다는 많이 없어. 뭐 BT 스피커나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데서만 쓰지 진짜 하이엔드에서는 패시브 라디에이터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몇 개 업체는 있습니다. 네, 포크 오디오 이런 데서 많이 쓰죠. 그거는 자기가 특화시킨 거고.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있잖아요. 왜냐면 패시브 라디오 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10년은 넘게 된 기술이기 때문에 그 시장이 많이 있어야 됐거든요. 다 바뀌었어야 됐거든요. 이미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바뀌진 않는다는 거예요. 비주기적 밀폐형 박스 라우드 스피커인데 이거 바리오벤트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바리오벤트? 바리오벤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고 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스피커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있는데 이 보면 이상하게 여기 뭐 하나 있는 거예요.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이렇게 까맣게 끼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켓 같은 게. 뒤에 둥글게 해가지고 이게 아마 4인치대, 3인치대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8인치라 커지면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거 꼭 보면 뭐 이게 그렇다고 이거 벤트도 아니고 포트도 아닌 것이 뭔가가 이렇게 스타킹 같은 게 둥근 스타킹 같은 게 딱 묶여 있는 거라고.
저게 있으면요, 저 역할이 뭐냐, 결론이 뭐냐 하면 저 역할이 흡음재 가득 채운 역할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 거의 유사한 역할이에요. 박스 사이즈가 좀 더 커지는 효과도 있고요. 그니 뭐냐고 하면 이게 약간 이거 숨을 쉬는 거예요. 이렇게 공기가. 그게 바리오 벤트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게 비주기적 밀폐. 이 바리오 벤트 이야기가 있고요. 스캔 스피커하고 다이노디에서 이 바리오 벤트를 팔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국내 그 사이트 뭐죠? 그 하이파이 사람들 부품들 많이 사는 사이트. 사운드 프로. 사운드 프로만 팔아요. 이거. 제가 만들어도 돼. 스타킹 집에서 와이프 쓰는 스타킹 막 당겨가지고 이렇게 안에 흡음재하고 막 쑤셔놔가지고 있잖아요. 후 불어서 있잖아요. 공기가 서서히 빠져나가면 돼. 굉장히 나는 주파수에서 숨을 쉬는 것도 있죠. 근데 고주파수에서는 거의 막혀 있다고 보면 돼요. 굉장히 마찰 저항이 큰 어떤 물질이라고. 그래도 이게 뭐 누설이 되기는 하는데 굉장히 천천히 되는 거죠. 소리가 Q 값도 좀 많이 바뀌고 굉장히 좋은 식으로 바뀐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50m 최적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바로미터를 사용하고 80m까지는 2개, 80m 초과까지 3개 정도의 바로미터를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이게 바리오 벤트가 없을 때는 흡음재가 없으면 막 뜨실 거잖아요. 그렇죠? 저 주파수에서 굉장히 이게 댐핑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흡음재를 완전히 넣은 거는 요거라고 요거 그렇죠? 100% 넣은 거 그렇죠? 근데 바리오 벤트 넣으니까 요만큼 잡아줍니다. 꼭 흡음재 넣은 것처럼 있잖아요. 제어가 되는 거죠. 좀 신기하죠? 근데 저게 얼마만큼 그렇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단순히 저걸 갖다가 Q를 잡아주는 입장에서는 뭐 좋을 것 같은데 나머지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공진 모드까지 잡아주느냐 그건 아닐까?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그 유닛 입장에서 아까 이렇게 된 게 아까 잡히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앞쪽에서 마이크로데이가 봤을 때 잡아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안 잡힐 텐데 적어도 스피커 Q 정도는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훅 가서 조절할 때. 만능은 아닐 것 같아요. 나라면 저걸 사느니 흡음재 별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흡음재를 넣어주겠어요. 100%.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양반이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바리오 벤트를 넣으니까 86Hz가 81Hz까지 떨어지죠. 약간 누수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점도 나오죠, 그렇죠? 5Hz 정도 나오고 Q도 막 이렇게 1이던 게 0.96으로 바뀌고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좀 효과가 있다. 네, 지금은 이제 기공으로 가는 거예요. 기공. 기공의 히스토리는 뭐냐고 하면 이제 이건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달았어요. 그렇죠? 하다가 A씨 여기까지 나오면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는 아까 이야기 해줬어. 여기까지 해줬는데 어찌됐든 원래 이 유닛은 요렇게 돼 있었는데 요걸 다는 순간 이렇게 가면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점이 이만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박스를 넣는 순간 왜? 여기 있는 스프링 역할 때문에 공기가 있는 스프링 역할 이렇게 돼버립니다. 야, 이거 참 요걸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한 게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한 거예요. 포트를 뚫죠. 포트를 뚫는다는 말은 뭐냐고 하면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여기다가 스피커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요 스피커가 이거고요. 요게 차지하는 거고 요 목이 요게 차지하는 거예요. 이 목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이렇게 나오거나 뭐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모양이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요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게 이거는 그 열려 있는 관일 때는 요 안에 있는 공기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질량 역할을 한다고 질량. 요거는 갇혀 있죠. 이건 뭘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스프링 작용해요. 그러면 질량이 있고 이게 스프링이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내가 스프링을 떨어주는 거야. 그쵸? 이 스프링을 떨어주는 거라고. 매스를 떨어주느냐 스프링을 떨어주는 사람 완전히 구동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매스를 떨어주는 것들은 헬로미터 레조네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불면 소리 나는 것들은 매스를 떨어주는 거죠. 악기는 다 매스를 떨어주는 거라고. 햄플룻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쵸? 맥주병, 맥락을 부는 거. 그거는 매스를 떨어주는 건데 이 스피커는 스프링을 떨어주는 거예요. 스프링을 떨어주면 이게 처음에는 이제 천천히 떨어주면 여기 있는 질량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질량이 있고 이 스프링이 있거든요. 이렇게 스프링이 있고 내가 여기다가 어떤 구동력을 힘을 이렇게 이렇게 가해주는 거 이런 식으로. 처음에 낮을 때는 이 같이 움직여 이런 식으로. 그렇죠? 천천히 움직이면 이 스프링하고 이 매스가 같이 움직인다고. 물론 여기에 마찰이 없다는 가정을 일단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움직이면 천천히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이거든요. 매스를 내가 흔들어주면 이게 스프링을 흔들어주면요. 근데 점점 빨리 해주고 있잖아요. 얘 갖고 있는 K하고 얘 갖고 있는 M이 있잖아요. F는 2파이분의 1 루트 M분의 K 해가지고 있잖아요. 요거 여기 정해지면 딱 주파수가 딱 되면 공진이 딱 걸리겠죠. 그렇죠? 그 공진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가 반대로 이제 왔다. 처음에는 같이 움직이다가 나중 되면 이게 우쓱우쓱 하는데 얘네가 조금만 움직여주대. 여기 조금만 움직이다 얘는 있잖아요. 들썩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공진점이 주파수가 되면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기서 조그만 힘만 주더라도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커트로 이게 막 여기 있는 공기들 있잖아요. 뭐 얼쑤얼쑤 하면 나오는 거예요. 얘는 조금만 움직여도 되는데. 왜냐하면 보세요. 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요 체중에 넣어버리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요 밑에는 지가 잘 내줄 수 있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스피커는 구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일단 요즘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 잘 안 내주는데도 내가 조그만 에너지를 해더라도 여기서는 지가 막 반응을 해가지고 여기서 퍽퍽 내주니까 요 대역을 이렇게 내주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건 이거거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주파수가 요렇게 돼가지고 아까는 거의 비슷하게 내려온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이 푸트의 힘, 푸트가 공진을 해가지고 지가 반응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룸에다가 특선 주파수만 조금만 줘더라도 룸 공기점이 되면 우와 소리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주파수가 조금만 높아지면 또 반응을 안 한다고. 또 축축 주파수보다 와 반응하죠. 내가 내주는 건 똑같아. 그렇죠? 내가 내주는 에너지가 똑같다고. 100Hz나 200Hz, 300Hz 똑같은데 이 룸이 지가 반응을 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요 사이 어떤 길이에 의한 공기인데 저거는 이제 매스하고 스프링 상수 사이에 이제 반응인 거지. 헬로미터 레조네이터. 다른 말로 하면 붕 하는 소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붕 하는데 예를 들면 보통 맥주병이 108Hz인가? 108건데 헷갈려서 듣던데 붕 소리가 잘 모르겠는데 100Hz 부분에 붕 소리가 난대요. 우리 오비 맥주 있는 거. 근데 밑에다가 스피커를 박아서 100Hz 내주면 뒤에 제일 붕 하는 거야. 이렇게 내주면. 똑같은 거거든. 이렇게 내려서 부응하는 거랑 밑에 떨어져서 부응하는 거랑 그 주파수가 되면 똑같이 부응하는 거고 그게 나중에 그걸 갖다가 이게 100에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맥주병 잡아서 맥주병 스피커가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해서 저기서 이제 내주는 건데 그때는 내가 들어가는 스피커가 막 처음에 여기서는 그래프가 나오니까 여기 F0 같은 경우는 제가 임선스 곡선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막 뜨다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포트가 붕 반응할 때는 얘는 슉 꺼져버리는 거야. 그냥 반응 안 해줘도 돼. 지가 들어오니까. 그러다가 요 밑에는 또 떠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임선스 커브를 보면 포트 보면 그렇게 나와요. 저걸 제일 쉽게 보려면 그 레이드 클릭을 재보면 돼. 재보면 변이계를 재보면 있잖아요. 변이계를 재보면 이 포트 주파수 있으면 변이가 가다가 슉 꺼져버리죠. 없어져 버려요. 저도 그거는 레이드 변이가 있기 전까지는 저게 저렇게까지도 없어지나. 변이가 가다가 있잖아요. 쑥 가다가 변이가 쑥 없어지는데도 소리는 잘 나는 거예요. 밑에서 붕 하면서. 그러다 다시 커져가지고 쑥 다시 줄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하면 아까
그 기공형 타입이 변이 커브에서 본다고 하면 얘가 이거 잘 안 나와. 얘가 주파수고 얘가 변이 X예요. 그러면 그 밀폐형 같은 경우는 주파수로 갈수록 계속 이렇게 변이가 커져요. 일반적으로 계속 이 커지는 데 반해서 포트 같은 경우는 가다가 아까 얘는 80이다. 그 포트가 60에서 맞춰놓은 거야. 그렇게 하면 80까지는 가다가 변이가 쑥 이렇게 줄어들어.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가. 변이 크면 이렇게 나와. 여기가 뭐냐? 이 포트가 내주는 거야. 변이가 줄는다는 말은 속도가 없는 거죠. 속도가 없으면 엮이는 거 없겠죠. 엮이는 게 없으면 임피던스가 미니멈으로 차가운 거예요. 기능이 이해되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스피커 설계하는 사람들도 잘 몰라. 논리를 다 따져보면 이제 변이계로 보면 잘 보여. 그래서 오버홍량을 이 포트 타입 같은 경우는 절반 해도 돼요. 아까 뭐 6인치 되면 2mm 가져가라, 엑스맥스 2mm 가져가라 했잖아. 이걸 1mm만 가져가면 돼요. 똑같은 저주파수 렌즈는 가능해요. 왜냐? 포트가 내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 더 변이가 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더 떨어져 버리니까. 근데 기공은 원하지 않는 부차적인 소리를 발생하는 음원 역할을 해요. 이게 이제 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처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있죠? 박스 공명 주파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공명 주파수 부분에서 콘 이동 거리가 굉장히 작다 그랬죠. 그래서 높은 파워를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모든 왜곡이 변이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왜곡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포트가. 근데 포트 노이즈 때문에 이제 더러운 거죠. 유디 입장에서 굉장히 강한 거예요. 내가 힘겹게 내줘야 될 때를 내 동생이 포트가 알아서 내주고 있으니까 나는 안 움직이더라도 지가 난리가 난 거지. 그게 때문에 신나가지고. 이게 나오죠. 근데 공명 주파수보다 상당히 낮은 주파수에서는 이게 이동거리가 갑자기 또 확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이패스 필터 쓰라고 그랬대. 정기적으로 20Hz 절대로 주면 안 된다고. 20Hz 이상의 하이커스 해야 된다고. 그거 좀 있으면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고 하면 처음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면 튜닝 하기 어렵다. 그냥 박스 하나 만들고 하는데도 신경 써야 될 게 많은데 저는 포트를 해가지고 또 레벨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얘가 쭉쭉쭉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노이즈도 또 어떻게 없애주지? 내가 뭐 잘 모른다 그러면 밀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가 쭉 있는데 뭐 역사가 쭉 있고요. 어쨌든 그 스피커 쪽은 T를 한 스몰을 하면 거의 다 정립을 다 시켰어요. 70년대 때. 그래서 TS 파라메타라는 게 나오고 이 사람이 나올 때까지는 선형 파라메타만. 그 뒤에 이제 클리필 박사가 나오면서 비선형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구에 그래서 클리필 장비라는 게 나옵니다. 드라이버 Q하고 인클로드입니다. 아까 Q 값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냥 볼게요. 여기서 보세요. 이제 다시 이제 아까 이제 이거 리셋 시키고 클로즈 박스 쪽 있죠? 이런 응답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갖다가 베이스 리플렉트 타입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거 점이 더 나오죠. 여기서 그렇죠? 이걸 좀 이게 지금 내가 뭔가 이거 설정을 잘 해주면 얘를 더 낮춰주고 얘도 이렇게 하니까 점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이렇게도 막 바뀌고 포트도 막 내가 어쨌든 이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이게 밀폐형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점을 내줄 수 있죠. 근데 이게 여기 이제 이게 임피던스잖아요. 이 포트 공유되는 임피던스가 쑥 꺼지죠. 쑥 꺼져버린 임피던스입니다. 변이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변이 커브가. 이게 변이구나. 이게 어쨌든 변이가 잠깐만요.
유닛 디스플레이스먼트 요게 이게 변이에요. 이게 변이. 리셋 시켜가지고 요게 변이라고. 여기서 변이가 갑자기 줄어들죠. 이게 이 포트의 공기 주파수. 그러면 그 포트에서의 이게 뭐? 그러면 포트에서의 벨로시티를 한번 볼게요. 포트에서 벨로시티는 이게 좀 예쁜 모양으로 나오고 싶은데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예쁜 모양으로 바꿔. 예쁜 모양을 바꾸려면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예쁜 모양. 내가 너무 아까 손대기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포트라면 이렇게 그쵸? 확 점이 나오죠, 그쵸? 이만큼. 클로즈 박스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잘 나오는데 여기서는 쑥 꺼지죠, 그쵸? 변이가 이게 지금 변이가 꺼지죠, 갑자기 그쵸? 이게 변이 커브예요. 내가 출력을 좀 키워볼게요. 그쵸? 어쨌든 이 포트가 쑥 가지다가 쑥 꺼져버리죠, 이렇게. 이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좋은 점. 이게 밀폐형 같은 경우에는 안 그렇거든요. 밀폐는 계속 커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밀폐는 이렇게 커지는데 포트 되니까 가다가 쑥 꺼져버린다는 거죠. 여기서는 뭐가 있냐? 포트만 연락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 지점이 임피던스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렇죠? 임피던스에서 보면 여기 꺼져버리는 이 지점하고 똑같죠. 이건 이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보면 다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이제 요런 이점 때문에. 근데 요 밑에는 갑자기 커져버리죠. 이게 그 밀폐형일 때는 요만큼밖에 안 올라갔는데 오히려 그 요 위에서는 훨씬 좋았는데 여기서는 좋았는데 요 밑으로 가보니까 이렇게 커져버렸잖아요. 그렇죠? 밀폐형일 때는 이거밖에 안 올라갔는데 확 올라가버렸잖아요. 이게 20배를 쓰는 거 되면 이제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굉장히 저주파수 되게 뚫려있어. 그럼 지가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 공기점 위에서는 오히려 공기점에서는 쑥 줄어드는 거예요. 이 변이가. 조그맣게 움직이다가 이 공기점 낮은 주파수에서는 이제 얘가 그냥 공기가 어떠냐 지금 술렁술렁 나오는 거예요. 그냥 뚫려있는 거니까. 술렁술렁 나오다 보면 얘가 제어가 안 돼요.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공기점 부근으로 가면 이제 이 공기에 딱 걸려가지고 여기에 있는 스프링하고 이 안에 있는 공기 사이에 공기에 걸려가지고 지가 이제 막 이렇게 돌다가 그 위에 가면 이제 스피커 내주는 걸로 나가고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설렁설렁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나는 별로 일 안 해주더라도 포트가 지가 막 움직이는 것도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또 내가 또 다 해줘야 되는 거. 그 역할 분담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포트가 뚫려가지고 저주파수도 있잖아요. 막 아까 확 비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스피커가 이름을 붐박스라고 이름을 옛날에 붐박스 보면 다 포트 사이거든요. 소리가 부밍이 생긴다고 해요. 부밍. 우리가 저음이 굉장히 더러운 저음이 있잖아요. 제어가 안 되는 저음이. 그게 뭐냐 그러면 포트 방식인데 20Hz 요 밑에까지 다 열어주고 있잖아요. 저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생겨가기 위해서 포트 뚫릴 때는 하이패스를 항상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20Hz 밑을, 30Hz 밑을 무조건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30이 만나요, 40이 만나요. 그거는 내 포트의 공략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밑에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작은 스피커다 그러면 60Hz부터 끌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보양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링잉이 발생된다. 우퍼 선택. 우퍼 선택은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까 얘 제어가 잘 되는 놈이에요. 큐값이 작은 놈이에요. 그래서 0.3 밑으로 뭐 0.2, 뭐 0.4에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게 제어가 잘 되면 그러면 이제 자석이 커야 되겠죠. 아니면 강한 자석, ND 자석 이런 것들. 그리고
점을 내주는 포트라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나는 F0가 좀 높아도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알아서 내줄 거니까, 점 내주니까 나는 F0가 요만큼 있는 것만 써도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진동판의 무게가 좀 가벼워져요. 상대적으로 어쨌든 한 옥타브는 제대로 설계했다면 한 옥타브는 포트 내줄 거니까 한 옥타브 위로 해가지고 설계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0.2에서 0.5 정도 작을수록 좋은데 0.5 이상이 되버리면 이제 완전히 그때는 이제 밀평으로 가야 되는 거고 0.2, 0.3, 0.4 정도는 이게 써도 됩니다. 그리고 리키지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쨌든 쪽으로 뒤로 술이 빠져나오는 놈이 있기 때문에 저거는 뭐 좋은 점은 이제 열 배출도 좋고 그건 또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배열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열라이먼트를 어떻게 했냐면 이거 해주는 거야. 아까 여기가 뭐 이런 거 여기서 이런 특성을 내가 뭐 이렇게 하면 Q 값이 커지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체력이 4리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키워줘야 돼. 그럼 이렇게 됐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되죠. 30m까지 커지니까 특성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포트하기 어쨌든 이게 튜닝 주파수인데 내가 튜닝 주파수를 해주니까 포트 길이가 바뀌죠. 보세요. 44Hz 맞춰주고 이렇게 바뀌죠. 길이가 33 뭐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포트 길이가 17cm는 나중에 잘못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있잖아요. 이 포트 여기 직경이 넓어지잖아요. 여기 5cm잖아요. 10cm 해주잖아요. 10cm 해주면 길이가 어떻게 돼요? 훨씬 늘어나 버리죠. 왜? 똑같은 38Hz를 맞춰주려니까 이게 넓어지면 길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넓어지면 좋은데 길어지기 때문에 골치 아픈 그러면 꺾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될 때는 두 개를 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면 포트 노이즈를 굉장히 줄여줘야 돼요. 근데 많이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포트 레조넌스도 네, 이게 튜닝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면 1cm를 해볼까요? 1cm를 해주면 직경이 확 지나요, 그죠? 그러면 작아져도 돼요. 에이씨, 너무 심하다. 3cm가 되니까 5cm 길이만 돼도 됐죠? 그렇죠? 그럼 스피커는 위험한데 요만하게 뭐 달아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슨 생길까? 좀 크게 들으면 여기서 막 pom프 소리가 슉슉슉슉 이런 소리가 나오겠죠? 그거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거 크게 돼야 된다고. 그럼 20cm를 해볼까요? 그럼 이게 330cm가 3.4m인가 내 두 발 정도 되는 포트가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건가? 그래서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이런 걸 한 방에 해결하는 게 패시브 라디에이터예요. 이 포트 길이를 필요로 없는 거예요. 이 포트 길이가 왜 있다고 그랬어요? 포트 길이가? 포트 안에 들어있는 뭐의 무게, 이 공기 무게를 조절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그렇죠. 포트가 길어진다는 말은 이 안에 공기 무게가 많아지는 거예요. 오직 무게를 공기의 양으로만 조절하는 거죠. 포트 방식은. 그런데 왜 저걸 공기로 하지? 쇳덩어리 달면 요만해도 될 텐데 그 질량이 문제라고 하면 그게 패시브 라디에이터예요. 왜 공기 무게만 있냐고. 납덩어리 달면 바꾸면 될 텐데. 그리고 왜 그 공기를 가지고 왜 서스펜션을 만든지? 그쵸? 왜 공기를 스프링 작용을 하지? 그 스프링 달아주면 될 것을. 그래서 여기 서라운드 달아주고 질량 달아준 게 그게 패시브 라디에이터예요. 논리는 굉장히 간단한 거지. 그쵸? 그러면 포트 키를 조절할 게 아니고 무게만 조절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이런 걸 좀 더 탁 붙여버리면, 패시브 붙여버리면 갑자기 저음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주파수 특성도 있어요. 뭐 SBB4, 뭐 슈퍼, 폴스 오더, 붐박스. 그러니까 원래 붐박스는 별로 안 좋은 거거든. 박스 사진은 자꾸 저음이 붕붕대니까 있잖아요. 근데 슈퍼 해가지고 좀 좋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훌륭한 특성을 가진 것도 있고, 뭐 서브 챔피셔프 모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커지, 서더도 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뭐 여기 안에 주파수 특성도를 보면 그러면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 서브 채비 셰프입니까? 뭐 붐박스 슈퍼 붐박스입니까? 그거는 이제 유사하게 생기면 사람들이 이런 걸 먼저 만든 사람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이름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 나는 이거는 용락 사운드 뭐 이거는 영준 사운드 이렇게 정하면 되는 거야. 내가 노래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신넬 사운드 이렇게 정하면 되는 거야. 그 당시 이름을 정한 거야. 어떤 형태 투영을 할 거냐는 거지. 그게 아까 여기서 보면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게 뭐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배열 방식으로 SBB4 뭐 체비셰프 커지 서드오더 이거는 또 뭐 폴스 오더 볼트월스 뭐 베셀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훌륭했던 엔지니어들 이런 거 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링클비즈 릴리필도 링클비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면 저 그래프의 모양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모양일 때는 이 사람 이름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뭘 할 건지만 정하면 된다는 거지. 정하면. 이게 변이 커브고 이게 임피던스 커브다. 이런 것만 아니고 정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밀폐형 인클로저와 비교했을 때 최상의 기공형 인클로저의 가도 특성은 최상의 밀폐형 인클로저보다 절대 못하더라. 그러면 뭐 그 포트형이 다 쓰레기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엄청 큰 스피커를 만들어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밀폐는 그렇죠. 그거에 반해서 컴팩트한 사이즈를 만들어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스피커 제일 번이 뭐라고 그랬어요? WIF예요. WIF. 마누라가 받을 수 있는 사이즈가 돼야 된다고. 내가 뭐 입덧이면은 집에다가 넣어놓고 뭐 그렇게 밀폐형 쓰시는 사람 그거 좋아요. 근데 어디서 둘 거예요, 그 집에다. 그 저음을 내주기. 한 옥탑을 낮춰주려면요, 체력이 엄청 커져야 돼요.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적당한 사이즈에서 저음 특성까지 내주기 위해서는 이 포트 타입을 현실적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 나오죠. 이 지금 이게 어디 갔을까? 찾았는데 아예 이게 튜닝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에서는 콘 이동 거리가 밀폐형 인클로저보다 현저하게 작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수축으로 들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곡도 굉장히 작아져. 그런데 이제 요 밑에 이러한 장점은 똑같이 단점을 자랑하는데 튜닝 주파수보다 아까 포트 주파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보다 낮은 주파수에서는 이동률이 급격하게 증가돼가지고 굉장히 큰 왜곡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 EQ를 걸어주면 큰일 나겠죠, 저주파수. 굉장히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SPB4 제일 평탄한 거 보니까 이런 식의 큐비스 레이어들이 평탄하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SPB4예요. 이렇게 있는 저주파수 확장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1Hz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 얘가 뭐냐고 하면 이제 군지연 특성입니다. 군지연 특성도 그렇게 막 평평하지가 않죠. 그렇죠? 왜? 많이 안 움직여되니까. 왜? 변이가 확 줄어들자 갑자기 쑥 꺼져버렸죠. 포트 주파수에서 이렇게 꺼져버린다. 그러니까 많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또 오는 장점이 동적인 특성도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변이 커브고 그래가지고 여기 뭐 이게 10, 20, 32대 여기잖아요. 그렇죠? 20, 30 사이도 그렇죠? 여기 20, 30 사이 이게 미니멈 거잖아요. 이게 포트 옵니 주파수.
그래서 이거 밀어내는 공기양인데 스피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작아지죠. 밀어내는 양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이렇게 밀어내는 공기양이 작은데 소리는 어떻게 납니까? 포트는 여기서 엄청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포트가 밀어내는 양이거든요. 얘는 포트가 밀어내는 공기양인 거예요. 여기서 지가 다 내주는 거예요. 여기서 포트가. 스피커는 내가 안 밀어내주고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스피커가 그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 그림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좀 내가 이 저주파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많이 소속 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또 아까처럼 좀 나쁘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렇게 돼서 안 좋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많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내가 어떤 모양에 따라서 이걸 왜 안 해라는 거지. 왜 있는데 가는 게 있는데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이렇게 나는 붐박스 좋아. 붐박스 이렇게 더 붐박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포트 길이가 실시간으로 바뀌죠. 4cm에 5cm 이런 특성으로 내가 하려면 이거는 1cm에 5cm 그러니까 1cm가 이거 5cm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는 좀 그래 포트 너무 열심히 할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조절하는 거야. 66Hz로 맞췄죠? 좋아. 이게 포트가 이게 5cm, 1cm는 너무 그러니까 내가 15cm 정도 키워주면 34cm로 길어지죠. 그런데 이게 악스의 탭스가 34cm도 안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꺾어주든지 아니면 15cm는 그런 것 같아. 그러면 한 7cm? 이렇게 하면 이게 4cm, 한 5cm 가까이 줄어들죠. 이렇게 하면 이건 되겠다 해서 이제 설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큰 소리를 내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다이아미터가 직경이 7cm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퍼 사이즈가 얼마냐고 하면 이거 얼마예요? SD가 136 스퀘어 센티미터예요. 그럼 이게 몇 cm짜리지 직경? 잘 모르겠다. 어쨌든 이만한 거예요. 근데 포트 사이즈 요만해. 그럼 이 면적 비례를 해가지고 속도가 증가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 면적비가 2배다 그러면 이게 속도보다 이게 속도가 2배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룰을 보면 요 면적의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돼가지고 포트의 면적이 증가되죠. 그러니까 우퍼가 있다. 이게 우퍼라고 하면 요걸 가지고 이렇게 4개 퐁퐁퐁퐁 담궜을 때 꽉 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포트 노이즈가 좀 많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건너가는 길이가 굉장히 많네.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배웠나 그러면 지금 페이지로 치면 우리가 지금 170페이지까지 배우고 있어요. 지금은 118페이지까지 배웠어요. 제가 만나보다. 박스 손실 부분이 있는데 그 박스 누설 손실 같은 경우에는 포트 방식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포트가 뚫려가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들어가다라는 거지. 이거는 크게 큰 부분이 아니고 기공의 크기 계산 있잖아요. 기공의 크기 계산도 보면 이게 딱 나와요. 이게 룰이 나오는데 결론이 뭐냐? 이거대로 계산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포트 노이즈가 엄청 나왔습니다.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실험적인 테스트를 해보면 대부분의 포트가 실제에서는 미선형 특성을 가진다. 미선형 특성을 가진다는 무슨 말이겠어요? 노이즈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크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출력 1W 이런 게 작을 때는 그런 게 덜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 30W면 이렇게 크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엄청나게 나빠져요. 그럼 이게 나빠진지 안 나빠진지 어떻게 알죠? 그게 이런 10만원짜리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게 뭐라고 임피던스 특성만 보면 바로 나와요. 포트가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10만원짜리도 할 수 있어요. 그걸 좀 이따 알려줄게요. 아까 임피던스 커브가 없으니 뭐 요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두 번 뽕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그쵸? 에? 뽕이 나오는데 여기가 포트 공진을 그랬거든.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포트가 있잖아요. 이거는 포트에 관련된 거잖아요. 포트에서 수수 나온 부분이잖아요. 그쵸? 요게 이게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게 줄어들면 그때부터 노이즈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와트 걸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2와트 이렇게 3와트 이렇게 나가더라. 그러면 거기서는 반드시 노이즈가 뜨는 거예요. 포트가 있잖아요. 막혀가지고 있잖아요.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이야기 좀 있으면 나와요. 이게 재미있는 거는 이게 이 군역에서 공기 나가는 것들도 전압하고 전류선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세요. 이게 이쪽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줄어드는 것들이 이제 관이 이렇게 막혀간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세게 흐르면 관이 막히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나중에 F제로 값도 바뀌어요. 더 나아지고. 저런 일들이 생겨요. 나중에 이게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똑같은 6인치 똑같은 건데 출력을 계속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이 계속 막히기 때문에 있잖아요. F제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나갈 수가 없고 이제 그러니까 빡하게 나간다는 말은 관에 이게 최적 반경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고 F제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이런 현상도 있고요. 그다음 여기서 뭐 줄어들죠. 계속 이게 줄어드는 게 있죠. 이건 이제 F제로가 올라가면서 이것도 막히기 마찰장이 커져가지고 잘 못 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운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그래서 저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포트를 좀 넓게 뚫어줘야 돼요. 내가 얼마 전에 그 탄노이 콘센트릭 있잖아요. 두얼 보이스 코일로 되어 있는 탄노이 SGM 뭐 템인가 뭐 하는 걸 갖고 왔더라고요. 굉장히 명기였대 한때는 모니터 스피커로. 근데 저걸 채워봤는데 뭐 1V, 2V 조금 올려갔는데도 저기 팍팍 바뀌는 거예요. 저게. 그래가지고 이거 포트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런데도 포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예요. R도 없어. 이게 1980년대 작품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크게 들으면 큰일 나겠다고 이 소리가. 그래서 안 그래도 자기도 크게 들으면 소리가 너무 이상했다고. 그 당시는 그 정도 실력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그 뒤에 단종이 되고 박스를 크게 만들면서 밀폐형으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정준 씨라는 분 저번에 질문 많이 하시던 분인데 그걸 하려면 내 생각하기에는 포트를 다시 뚫어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R로 이렇게 조개가 하면 아마 많이 괜찮아질 거다. 근데 저게 진짜 크게 가게 쑥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거. 이게 잘 보이잖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포트 쪽이 없어져. 여기 쪽은 잠깐. 이게 맞을 거야. 아마 포트하고 뒤에 있는 그러니까 스피커가 갖고 있는 질량 탄생하고 저 이게 챔버가 만드는 질량 탄생하고 커플돼가지고 밑에 하나 더 뜨는 거야. 이게 포트 공기는 이거고. 내가 따면은 요약 버전으로. 이게 평소에 이렇게 나오면서도 우리를 아무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근데 그때 내한테 배운 학생들은 되게 미안하지. 하지만 내가 알 바는 아니고 나도 몰랐으니까. 나는 확신을 가지고 그때는 이상 이야기 들었으니까 지금 생각을 하면 많이 미안하지. 근데 안 보지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돼버리는 문제는 그냥 여기도 운동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저항이 커져버리고 이게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이것까지도 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포트까지도 이제 그 포트 운동성에서도 굉장히 크게 이제 아주 넓은 대역에서 이제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 작을 때는 이 왜냐 그러면 이게 2인치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 포트 사실 이것도 내가 완전히 잘못 들은 거야 이거. 이렇게 작으면 안 돼요. 이만큼인데 요 면적이 요거 몇 개 되겠어요? 10개 넘겠죠, 그쵸? 이렇게 되면 안 돼. 크게 들으면 엉망이 쑥쑥 소리 나요.
그래서 무슨 뭐가 있냐고 하면 포트를 뒤로 뚫는 거예요. 앞으로 하면 너무 잘 들리니까. 그러니까 뒤로 뚫어가지고 절강하게 벽에다가 이렇게 내가지고 이 포트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내가 그걸 계산하고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저 포트 뚫을 때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은 거야. 그리고 굉장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포트의 끝이 여기 뼈가 너무 붙으면 안 돼요. 한 10cm 이상 떨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 메스하고 스프링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적어도 3인치 이상은 떨어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살짝 이게 더 커졌으면 이게 더 길어질 뻔했죠. 그럼 벽이 부딪혔을 거잖아. 그럼 사실 꺾어줘야 되거든. 아니면 2개 달아줘야 됐어. 이게 좀 크기 때문에 이게 6.5인치니까. 근데 얄팍한 요령으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좀 크게 들으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아주 전형적인 거예요. 각지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한국도 완전 개판인 거. 그다음에 트위터 우퍼 이렇게 떨어지면 절대 개판이에요. 트위터는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드레인지 특성이 굉장히 안 좋아요. 나중에 재보면 알겠지만 나는 상관없어. 이제 별로 많이 안 듣기 때문에 이렇게 대칭보다는 이해가시죠? 자, 그래도 이게 좀 2인치로 이래 되는 거잖아요, 포트가. 그렇죠? 근데 아까 이거 보면 2인치 말고 좀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좀 덜 하죠? 이거는 4인치니까 그래도 좀 덜 하잖아요, 그렇지? 이런 영향들이. 6인치는 더 덜 할 거예요, 6인치. 어디 갔지, 6인치? 없구나. 어쨌든 이게 작아지면 급격하게 가요, 이 영향이. 그래서 내가 탄노이 거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내가 그때 이정준 씨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향수가 있는 거야. 향수가 있는데 그게 그때 좋은 게 아니다. 옛날에는 내가 그때 어렸을 때 어머님이 끓여준 그 국수가 다 MSG 맛이에요. 다 MSG. 그렇게 안 넣으면 그 맛이 안 나. 옛날에 MSG가 나쁘다는 걸 몰랐거든요. 아지노모토 그러면 막 해가지고 막 넣었다고. 미원 미풍. 예, 뭐 옛날에 요만한 게 하나에 쌀매까마에 감이었대. 거의 동남아 거는 그냥 거의 완전히 아지노모토 이쪽에 대해서 거의 점령군이거든요.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중국 음식이잖아요. 짜장면 한 그릇에 한국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소리 있잖아요. 좋을 것 같지만 그냥 그때 기억이 그냥 좋게 들리는 게 있어요. 엘비스가 막 그 마이크 들고 막 하잖아요. 그때 그 마이크 실력은 아주 미천했어요. 굉장히 안 좋은 마이크였다고. 그래서 지금 아무리 좋은 마이크로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도 있잖아요. 그 디스토션 이런 것도 흉내 없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 녹음을 하면 돼. 그러면 그 당시 그 목소리가 나. 굉장히 디스토션 많고 그래서 저게 1980년대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는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그 뒤에 그러면 뭐 그 뒤에 몇십 년이 지났는데 뭐 점점 발전됐을 거 아닙니까? 진짜 좋았다 그러면 계속 나왔겠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거는 이게 코엑시얼 방식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다, 이 소리는. 아마 이미징이라는 데 아마 기가 막힐 거다. 그런 소리. 그렇지만 아마 이 포트에서 좀 실수한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게 없어진 것 같다. 그 뒤에. 유니만 해도 400만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복원해가지고. 근데 당신이 좀 더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예 박스보다는 포트를 손을 대봐라. 그 이야기하고 막 바빠 죽겠는데 와가지고 척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몇 시에요? 3시 25분.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확 바뀌죠. 근데 클립펜은 이런 관계를 좀 더 섬세하게 보여줘요. 이거 속도별로 있잖아요. 어떻게 바뀌는지를 속도별로, 출력별로 다 보여줘요. 삭제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래서 요 관계도 그 테이블로 들어가요. 예측할 때. 그래서 이게 이제 RMS라고 그래가지고 그 미케니컬한 마찰 저항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RMS 있는 걸 해가지고 저항값.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나오죠. 이제 그냥 일반화되는 1인치, 4인치 드라이브는 1인치 정도. 그리고 4인치나 5인치 정도의 스피커에서는 2인치 정도, 2인치면 직경이 5cm 정도 되는 이 정도 포트를 사용해다가 6인치 스피커에서는 3인치. 이게 제가 6.5인치도 저게 3인치 안 되죠. 저 포트가 직경이 그렇지? 작다고. 그 다음에 8인치나 10인치 때문에 4인치 같으면 이만한 포트 쓰라는 거예요. 4인치 스피커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4인치겠죠? 이 정도 되는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10인치나 15인치 된다 그러면 6인치 정도 되는 포트를 뚫어줬다. 그러면 길이가 엄청 길어지겠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 뭐 여러 개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적어도 3인치 이상 해줘야 된다. 아니면 꺾어줘야 된다고, 길면.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나팔 모양이 나오잖아요. 나팔 모양이 되면 이런 노이즈들이 현격하게 좀 많이 줄어들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나팔형 하면 성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스피커의 모양도 나팔처럼 생겨서 좀 예뻐요. 탁 해가지고 두루마리 이거 가운데 있는 깍 끼워놓은 것처럼 저것보다는 이렇게 되는 예뻐요. 다 파니까 이런 걸 당신이 줘요. 그래서 이런 거 세요. 이런 게 줄어드는 거 이런 거 많이 줄어들어요. 그 이야기 이런 부분들 아까 이야기했고요. F제라고 올라가는 부분은 이게 세게 흐르면 F제라고 올라간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막힌 공기 때문에 막힌다는 거죠. 그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양쪽 다 나팔이 되어 있는 걸 사용하면 전주파도 약간 좋아지는 거예요. 좀 더 이득 보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무조건 나팔 쓰시라는 거지. 나팔 다 팔아. 그래서 이제 이게 결론인데, 뭐 이쪽 포트 연구하는 사람들이 포트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팔형 기구는 원통보다 훨씬 더 파워 압축이 적다. 그러니까 나팔 모양은 별로 상관없고 기공은 최소 직경하고 전체 길이에 줄여 갈린다겠다. 뭐 아까 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기공의 내부 표면에 거친 정도는 기공의 역할이 되느냐? 이게 이제 누가 특허를 냈거든. 여기다 딤플 막 넣어가지고 포트에다 딤플 넣어가지고 쭈글쭈글한 거 있잖아요. 엠보싱 처리처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와 그렇게 그다지 그렇게 차라리 좀 더 큰 거 뚫는 게 낫더라는 거예요. 그 딤플이라고 우리가 골프공 있잖아요. 골프공에다 딤플이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게 날아갈 때 뭐 이렇게 비거리가 좀 향상되고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골프 칠 때는 그렇게 치라는 거지. 근데 이거 할 때는 그냥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크게 영향이죠. 차라리 좀 더 크게 하는 게 좀 더 낫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뭐 아까 얘기한 사각형이 낫냐 원형이 낫냐 면적이 중요한 거지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각형이 되면 코너에서는 이게 유체가 잘 안 흘리기 때문에 좀 손해보는 게 차라리 원형하고 사각형 뭐 어떻게 원형 타입이 좀 좋은 거예요. 원형이 파이프 파니까 PVC 파이프 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양쪽에 탁 끼면 되는 거니까 양쪽 밖으로 이렇게 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공이 이제 공명이에요. 이게 아까 길어지면 공명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포트 노이즈 줄여주려고 길게 해버리면 이게 이제 정제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짧아지면 이렇게 좀 없는데 길어지면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악기를 치면 저기서 이제 블루투스 소리 나는 그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참 어렵네. 이런 것도 줄여주려면 아직 플레이가 되는 게 좀 낫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 이 공명까지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또 재밌는 건데 6인치하고 4인치 직경 이거는 이제 큰 SR 스피커겠죠, 그렇죠? 이 정도 직경되는 것들은 그 스피커하고 포트가 가까워질수록 이게 노이즈가 줄어드는데요. 아까 이게 공명 노이즈 있잖아요. 줄어드는 데 반해서 3인치 기공 있잖아요. 기공이 3인치 그럼 직경이 한 7, 8cm 되겠죠, 그렇죠? 요 정도 들어놓으면 오히려 스피커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더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좀 되게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유닛에서 좀 많이 떨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떨어질수록. 근데 이게 크잖아요? 그러면 요런 데 있는 게 막혀가지고 유닛 바로 근처로 나타납니다. 큰 건. 사람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포트 위치를 어디다 대주면 좋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이 포트 사이즈와 관련 있는 거. 큰 놈은 가까이, 작은 놈은 멀리. 그리고 내가 포트를 2개 박을 때는 있잖아요. 스피커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게 좋다. 그런 거. 박스 튜닝 이야기했고 여기 포트 공들이 있죠. FB라고 표시를 해요. 하고 이런 것들은 QL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뒤에 넘어가면 중요한 거는 얘도 똑같이 있잖아요. 열받고 화면 있잖아요. 똑같이 바뀌는 거예요. 동적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밀폐보다 좀 덜해요. 왜? 뚫려져서 공기가 더 열이 더 잘 빠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 덜 민감한 게 더 좋은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현상은 똑같아요. 커지면 무조건 비선형은 없어요. 근데 포트가 약간 좀 덜하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 이제. 서브소닉 필터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조립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똑같이. 그래서 이런 서브소닉 필터 써야 되는데 이게 액티브 방식이랑 제가 좋겠죠. 근데 아니면 이게 CR 필터로 가지고도 있잖아요. 하이패스 시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박스 댐핑인데요. 이제 박스 댐핑을 하면 저주파가 조금 더 나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어요. 100%하면 좀 더 적은 데서 나온다고. 이런 것도 이야기했는데 밀폐형하고는 약간 좀 달라. 밀폐형일 때는 그 효과가 굉장히 많이 100% 세우는 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구멍이 뚫려 있는 거잖아요. 뚫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100% 채우는 것보다 50% 정도. 너무 이렇게 많이 막아버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고 하면 이게 스프링하고 레스하고의 상호작용이 방해받을 수도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해주면.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100% 이야기가 없죠. 50%. 50% 정도. 아까 밀폐할 때는 100%가 좋다고 그랬죠. 그렇죠? 뭐 200% 맞지 막 눌러가지고 넣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듀얼 퍼포맷인데 이건 아까랑 똑같아요. 2개 달아주고 하는 거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트에서 있잖아요. 이게 저항형이 있고 분포형이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저항형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이 포트 있잖아요. 이 포트에다가 여기 앞에다가 이게 나오는 여기다가 있잖아요. 스타킹을 싹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 나갈 때 있잖아요. 약간 마찰장이 생기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포트 노이즈는 걸 약간 여기서 유속을 줄여주는 거예요. 유속이 너무 빠르면 여기서 소리가 나니까 그게 이제 저항형. 그래서 요 안에다가 흡음대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전체지 빨리 나오라고. 근데 여기 시작되는 요 부분에다가 있잖아요. 그 스타킹 같은 거 한 겹, 2겹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주면 이게 나올 때 있잖아요. 좀 줄어들어가는 거지. 댐핑이 좀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저항형 기공이 말하는 거예요. 분포형 기공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빨대 있잖아요. 빨대 다발력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칸이 여러 개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항 성분을 넣어주는 방법. 그것도 꽤 괜찮은 특성이 나온대요. 여러 개의 작은 직경으로 쪼개서 넣어주는 것들. 그럼 어쨌든 나오면서 있잖아요. 이 작은 칸이니까 마찰장이 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큰 거 하나보다는. 그렇지?
유체가 덩어리로 움직일 때보다는 작게 움직여가지고 마찰장이 굉장히 커지니까 그렇게 하면 장점은 Q가 이렇게 낮아져요. 제어가 잘 된다는 얘기죠. 마찰장이 커지니까. 근데 단점은 F처럼 올라가. 점이 다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출력도 약간 감소하고, 왜냐하면 그 에너지를 잃으니까 거기서. 그 다음에 컷오프 중에서 폰 이동 거리가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폰 이동 거리가 조금 더 늘어난대. 근데 내가 이게 좀 그 F제로 부분에서 제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요것만 탁 넣어주면 있잖아요. 이런 거 스타킹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스로 답을 탁 넣어줬을 때 소리에 약간 댐핑 특성이 약간 바뀌는 거예요. 딱 바뀌겠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스켓 댐핑이라는 말은 뭐냐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밀어 줘가지고 질량으로 되게 하지 말고 스피커 뒤에 있잖아요. 스피커 뒤에 이제 프레임 있잖아요. 프레임. 여기다가 이제 스타킹을 싹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올 때부터 이제 잠을 달아줄 수 있겠죠. 그런 방식이 이게 바스켓 댐핑이 돼요. 스피커 뒤를 갖다가 전원이 약간 덮어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있는 거고, 이제 그래서 아까 기공의 댐핑은 아까 여기서 약간 스타킹을 이렇게 감싸는 거. 인클로드 스토핑은 인클로즈 안에다가 요 안에다가 이제 부음제가 뭐 이거 아까 처음 거랑 똑같은 방식인 거지. 부음제 갖다가 처음 넣어준 방식. 아까 스트로우 필 있잖아요. 예. 빨대 이렇게 막 채워주는 거. 전자공학적 지원에 의한 기공 설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EQ를 걸은 거예요. 이제 악마의 답입니다. EQ를 걸어주는 거. 와, 그래가지고 막 이거 1.5배까지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 옥타브는 아니지만 한 반 옥타브 정도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악마의 사용이 시작되죠. 뭐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점이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예, 아까랑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아까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급격하게 기울기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동적인 특성은 굉장히 나빠져요. 왜냐 그러면 아까 크기의 미분치가 뭐라 그랬어요? 크기 값의 기울기가 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위상은 곧 그룹 디레이라고 그랬죠. 이게 나빠지게 돼요. 너무 급격하게 바뀌는 건 안 좋아.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래요. 뭔가 확 바뀌면 뭔가 그게 반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뭐 20에서 30으로 확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더 먼저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렇게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룹 디레이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형태가 나와요. 기공형 리어 챔버 밴드패스터. 이거는 이제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 이걸로 보면 여기 뒤로 있잖아요. 뒤로 포트를 뚫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뭐가 되냐고 하면 뭐 이런 형태가 돼요. 여기도 포트 있고 여기도 포트가 있죠. 이건 또 막아줄 수는 있어요. 인터포트라고 해가지고 이건 막아줄 수 있어요. 이건 또 막아주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여기도 포트, 여기도 포트 있는. 바깥에서 보면 스피커는 안 보이는데 군용만 2개 뚫려 있는 거예요. 군용만. 그러면 이게 포티드 뒤에 있는 포트는 저음을 확장형이고 앞에 있는 포트는 고주파수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건 이제 피크가 3개 떠요. 이렇게 슉슉슉. 임피던스 피크 있잖아요. 3개 떠요. 앞부분으로 나가는 거. 요거 있으면 4개 떠요. 4개. 저기 닫았다 했을 때. 어떻게 굉장히. 근데 지금 이런 모델이 왜 있냐고 하면 이게 이어폰이 이렇게 있어요. 이어폰이 이렇게 같습니다. 이어폰 헤드폰이 이렇게 있어요. 유닛에 뒤로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리퀴드 라인은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저런 거 없으면 저음이 너무 크게 나와. 배쇄관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배쇄관이기 때문에 저음이 붕붕 나오거든. 이 리퀴드 라인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면 이어폰 특성을 취할 수 있어요. 그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보다는 어차피 점이 여기가 더 내려왔겠죠, 그렇죠? 그렇죠. 포트가 있어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앞에 있는 포트 가지고는 이 부분을 제어할 거고, 그렇죠? 뒤에 있는 포트 가지고는 이걸 제어하겠죠. 이 양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피던스가 이렇게 3개가 꽁트죠.
패시브 라디에이터는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다. 패시브 라디에이터 가려고 그랬는데 패시브 라디에이터한테 이제 조금만 보여주면 뭐 1분 내로 보여줄게. 이게 패시브 라디에이터. 보세요. 요게 밀펜이고요. 네? 요게 뭐냐고 하면 요게 이제 포트 방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게 패시브 라디에이터. 그러니까 어쨌든 비슷하죠. 두 개는 성격은 그렇죠. 비슷한데 뭐야 문제가 있는 게 여기서 확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리플이 한번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주 지역인 거예요. 여기서 위상 특성이 아주 개판으로 바뀌어요. 근데 좋은 점은 있어. 안에 들어있던 더러운 소리가 바깥으로 하나도 안 나오고 포트 길이가 안 길어도 되고 포트 노이즈도 없고 다 없어. 근데 딱 이거만 안 돼요. 그래서 또 요걸 없애는 건 누가 기가 막힌 과학자가 발견한 거야. 뭐 오기벤트도 패시브 라디에이터를 API를 만든 거 있어요. 너무 아니고 분. 어쨌든 패시브 라디에이터는 포트불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꾸 저음 내주고 내구성 강하고 습도도 강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데 하이엔드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저걸 하는 회사들은 아주 이렇게 하이엔드 중에서도 좀 이렇게 좀 스피커 좀 작은 사이즈를 갖다가 주력으로 하는 애들 있잖아요. 펑코디오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좀 아주 선호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블루투스에서는 절대 지존이 현재였어요. 다른 대안이 없어. 자기 관심 있죠? 뭐 지금 아까 사운드링크 미니 뭐 그다음에 삼성에서 뭐 만든 거, 뭐 LG에서 만든 거, 또 어디서 만든 거, 뭐에서 만든 거, 블루투스는 대부분 다 이게 뭐가 이렇게 떠는 게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걸 보면 떠는 질량? 떠는 질량은 원래는 공기 기둥에 들어있는 공기의 질량을 가지고 이거 질량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밀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얇은 가능하고 이게 잡아주는 이게 서스펜션 이거는 원래는 공기가 갖고 있는 서스펜션의 탄성을 요거 탄성을 바꾼 것밖에 없어요. 똑같다는 게. 근데 이제 그 튜닝 쿠션에서 이렇게 큰 노치가 생긴다는 거 이것만 약간 다른 거 빼고는 다른. 그럼 유닛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공이랑 똑같아. 포트 방식으로 한 유닛이랑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걸 조절하는 게 굉장히 쉬운 거. 이거는 여기서 보면 패시브 라디에이터 할래요? 좋아. 이게 요 방식이었잖아요. 요 방식인데 패시브 라디에이터면 이거만 눌러주면 돼. AVR. 그럼 해주면 돼. 그러면 어디 AVR에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 뭐만 있어요? 이게 질량. 공유 주파수를 어떻게 맞춰줄래? 질량. 그 다음에 이 사이즈, 면적. 이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패시브 라디에이터 사이즈를 얼마나 크게 해줄래? 스피커 사이즈랑 똑같이 해줄래? 스피커보다 더 크게 해줄 수도 있어요. 더 작게 해줄 수도 있고. 질량을 또 얼마만큼 해줄래? 네가 이게 들리는 주파수를 어디로 맞출래? 뭐 요것만 조절해주면 또 얘 갖고 있는 미케니컬한 큐값 있잖아요. 얘 제어 있잖아요. 제어. 기계는 스탑. 이것만 넣어주면 특성이 팍팍 바뀌기 때문에 뭐 최저 기능이 하면 상관이.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요 공간을 제일 효과적으로 활용하겠죠. 그렇죠. 아까는 포트가 들어있으면 포트 그만큼이 또 공간을 빼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저 공간은. 제일 공간 효율이 최고 극대화된 거죠. 보기도 되게 좋아. 동그란 거 두 개만 있으니까 하나는 스피커인데 하나는 공간 스피커. 우리가 드론이라고 해요. 드론 콘. 이게 뭐 공간 스피커라고 해요. 이건 액티브 스피커, 이건 패시브 스피커. 이렇게 패시브 스피커. 어째 소리 나니까 스피커, 패시브. 그래서 패시브 라디에이터. 소리를 방사하는 거지. 그래서 패시브 라디에이터. 이론적으로는 포트 방식이랑 하나도 다른 게 없다. 유체를 이용을 하느냐, 고체를 이용을 하느냐 그밖에 없죠. 공기의 유체를 이용을 하느냐, 아니면 고체 덩어리를 이용하느냐.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금방 이제 패시브 라디에이터를 갈 수가 있어요.